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더웠던 추석이 있었나 싶은데 사상 처음으로 추석 보름달을 열대야 속에서 보게 생겼습니다. 한여름 같은 늦더위가 추석인 오늘 절정에 달하면서 전국 곳곳의 최고 체감 온도가 섭씨 33도에서 38도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번 늦더위 언제까지 계속될지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복궁의 대표적 행사인 수문장 교대식. 추석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가을 외출인데도 양산은 물론 휴대용 선풍기까지 필수품이 됐습니다. 오늘 추석 이렇게 좀 더웠던 날 있으실까요? 거의 생전 처음이죠 지금. 거의 여름 휴가 온 기분인데 지금 추석이 아니라 너무 덥네요 진짜. 관람하는 10분 남짓, 금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나들이 나오면 좀 시원한 바람이 불 줄 알았는데 너무 더워서 아이도 여행을 다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있는 이곳 경복궁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2시를 기준으로 3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8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가 추석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전국 절반이 폭염경보로 뒤덮였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7도가량 높은 33.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경남 의령과 밀양도 37.2도와 36.8도까지 올랐으며 광주와 창원도 오늘 9월 1일 최고 기온 기록이 다시 쓰여졌습니다. 어젯밤 서울과 대전, 인천 등엔 또다시 관측사상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추석 보름달도 열대야 속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폭염의 원인, 올여름 최강더위를 불러왔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탓이 큽니다. 더불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의 덥고 습한 남동풍이 내륙으로 불어닥치면서 한여름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고기압이 머물면서 대기 하층에서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폭염은 20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다소 누그러들겠지만 평년보다 더운 날씨는 10월 초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주말을 지나 어제부터는 문을 연 병의원이 대폭 줄었죠. 토요일 2만 7천여 곳에서 어제는 3천 곳, 오늘은 1,700여 곳만 문을 열었습니다. 응급실은 가기 어렵고 동네 병의원은 문 닫은 곳이 많아 환자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침 경기도 광명의 2차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복도까지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고 접수 창구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6살 김모 양은 4시간 넘게 기다렸다 진료를 받고 겨우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날 저녁에는 열이 40.6도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너무 아기가 막 거의 쓰러지듯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119로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보내주겠다는 119 대원의 말에 오히려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더 위급한 상황인데도 많이 뺑뺑이를 들어서 구급차보다 먼저 갈 수 있는 병원을 좀 확인해달라고.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집과 거리가 먼 2곳뿐이었던 데다 막상 가도 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결국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가도 고생만 하고 치료를 제대로 못할 거라는 거를 막 엄마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를 막 3-4시간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할 거면 그냥 아침에 와서 외래로 진료를 보자 하고. 추석 연휴 내내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급실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부모는 아기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어 해열제만 받은 채 귀가했다고 적었습니다. 망막 질환을 앓는 환자는 응급실에 갔다가 안구 적출 같은 수술이 아니란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다는 후기를 올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갈 것을 권장했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독자적인 공개 행보를 이어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순방을 떠날 예정인데 민주당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지구대 방문과 마포대교 순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추석 영상 인사, 그리고 장애아동시설 봉사활동까지 공교롭게도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잇따른 공개 행보를 두고 급기야 여당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보다는 반발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안에 활동 자제를 조언할 수 있는 참모가 없을 거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엔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해 영부인 외교 활동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에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까지 더한 김 여사 특검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이 가득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추석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 본회의 불참도 검토하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또 한 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속보입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가 현장에서 12시간을 기다렸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부실 경호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는 해리스 부통령의 말 때문이라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검거됐지만 암살 미수범 라우스는 사건 당일 새벽 1시 59분부터 오후 1시 31분까지 거의 12시간을 골프장 근처 숲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Cellular data shows that the subject was in the vicinity of the golf course roughly 12 hours before the eng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그 긴 시간 동안 위협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 라우스가 불과 270m까지 근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 때문에 다시 한번 부실 경호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골프장 주변을 수색하진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교과서 같은 경우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가 라우스의 총기 시야에 들어오기 전 소총을 발견하고 빠르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The subject, who did not have line of sight to the former president, fled the scene. He did not fire or get off any shots at our agent. 라오스의 범행 동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용병 부대에 자원했던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어 입대에 실패하고선 해외 모병 활동을 주도한 것처럼 허풍을 떨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지도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elect new leaders the next go around that have a backbone and that, have the fortitude to say, hey, we're not going to tolerate this type of behavior. 그런 그에게 다른 나라 전쟁 지원에 반대하고 대선 승리 시 전쟁을 끝내버리겠다고 장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거 대상으로 지목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You believe it's in the U.S. best interest for Ukraine to win this war, yes or no? I think it's the U.S. best interest to get this war finished and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레토릭, 즉 자신을 겨냥한 혐오성 언사가 암살을 부추겼다면서 해리스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동유럽에는 10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집들이 물에 잠기고 도로는 강이 돼버렸는데요. 폴란드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고 체코와 루마니아에는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헬기가 주택가 지붕을 돌며 주민을 구조합니다. 아래엔 수색 중인 빨간 구명보트도 보입니다. 폭우로 도로가 강처럼 변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už to už nepřijde. Ale přijde to, tady ta práce potom, jako jo, až se uvidí ty hrůzy škody a jedno s druhým. 체코 인근의 루마니아에도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찬 도로, 집안은 들어찬 물로 초토화됐습니다. Am distrus tot, n-am nimic, paturile sunt pline, piernele sunt pline, n-am unde mă culca, nimic. Microb din WC-uri. 저기압 폭풍 보리스가 중부 유럽을 강타하면서 루마니아에서 7명, 폴란드에서 4명, 체코에서 3명 등 지금까지 적어도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들 지역에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피해를 몰고 온 저기압대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주변에 더운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어 폭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폴란드 총리는 유럽연합에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대륙이라며 대기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수증기를 품을 수 있으며 폭우와 더 강한 폭풍을 불러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